이렇게 쓰는 거, 저는 이렇게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데이터만 사이에 끼워가지고 데이터만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F 문자열 포매터라는 게 있습니다. F. 그 문자열 앞에 F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문자열 포매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오시는데, 요게 페이지, 지금 71페이지, 71쪽에 데이터, 3개가 있는데, 3개. 그 3개를 전부 다 한번 써보셔야 되고요. 3개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 뒤에 정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는데, 72페이지. 72쪽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2개. 자, 이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F 문자열 포매팅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변수나 오브젝트에서 직접 값을 세팅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 이렇게 쓰시면 얘 리턴 되는 게 문자열입니다. 실제적으로 함수이고요. 그래서 얘도 대체 문자를 쓰기는 하는데, 이제 그래서 함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함수입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그냥 그 F점 이렇게 써서 F점, 그 나의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입니다. 쓰고 나이는 뭐 30, 30살, 30입니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점 아니고 그냥 F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이게 포매터로 이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 그냥 쭉 썼습니다. 쭉 썼는데 그 얘네들에 해당되는 요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냥 값으로 사용하시면 이제 중괄호 열고 이렇게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그냥 데이터 값, 여기 홍길동이라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자열입니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컨트롤 해보시면 이거 홍길동입니다라고 그냥 찍힌 거고요. 요게 직접 값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값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이라든지 그 오브젝트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처리를 하려고 보통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냥 값을 직접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는 이 홍길동 다음에 문자열이니까 땡땡 써서 그 포매팅 하는 거와 같이 10자리로 좀 이렇게 출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얘가 이제 10자리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대괄호 열고 내거 사이에다가 이렇게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요 사이에 지금 홍길동이 데이터가 들어가서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순수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도 자릿수 맞추려고는 들어갑니다. 아시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안 하시고 그 홍길동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변수를 써가지고 저희가 변수를 데이터로 이제 직접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변수 사용하시면 저희가 name 이꼬르 홍길동이라고 썼다. 자, 홍길동이라고 사용하고 탭키 누르면 맨 뒤로 갑니다. 그 입력하는 중간에 엔터가 더 들어갔네. 그 다음에 age 이꼬르 30 썼다 이거죠. 그 여기에 대한 변수를 이제 포매팅, F 포매팅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홍길동 대신에 저희가 name을 사용하는 거죠. 변수에 해당되는 여기 데이터 값을 직접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매칭을 시켜주세요. 아주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 좋아라 합니다. 나이는 30 대신에 age, 중괄호 열고 age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나이는 30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위에 거는 그냥 데이터고요. 밑에 거는 이제 변수로 사용해서 여기다 끼워 넣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자.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보기 편하게 써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쓰는 거를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문자열 정렬할 때 땡땡 써가지고 정렬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보여드려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 있는 게 그 연산이 가능하다. 중괄호고 중괄호 사이에 연산도 가능해서 연산 처리를
하셔서 쓸 수 있으십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내년에 홍길동이 내년에 몇 살인지 궁금하지 않지만 프린트 쓰시고 F 쌍따옴표 찍고 내년에는 몇 살이냐, 내년에는 뭐 몇 살입니다 쓸 때 중간을 걸고 age만 쓰시면 안 되고 그 한 살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연산을 처리를 해서 연산 처리한 다음에 넘기는 거죠. 사실은 넘겨서 그 하는 거라서 함수에다가.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3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뿐만 아니라 여기다 연산을 이용해서 연산된 결과를 전달을 해서 그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뒤에 나오는 자료형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좀 써가지고 여기서 문자함수 뭐 77페이지에 보면은 그 자료형이 나오는데 거기는 리스트 자료형부터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리스트 자료형이 아니라 그 데이터 형식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그 JSON 형식이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JSON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간에 고정하고 키 땡땡 밸류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쓰는데 여기서는 딕셔너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구조를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이라 뜻이죠. 사전. 사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키가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키 땡땡 밸류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희가 스크립트에서는 이거를 JS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JSON,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되었죠? 파이썬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JSON이라고 얘기하고 저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시죠? 네, 구조가 같아요. 같아서 그 자바스크립트에 JSON 넘겨서 이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면 이쪽에서는 이제 딕셔너리로 서단에서 사용되고요. 키땡땡 밸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D를 쓴 게 얘가 딕셔너리다 이런 의미에서 D를 쓴 거예요. D 걸 썼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키땡땡 밸류를 썼는데 여기서는 인용부 한 개 쓰고 네임이라고 썼습니다. 문자열로 키를 썼다. 이런 얘기고요. 항목 이름이 아니고 문자열을 가지고 키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값을 홍길동을 집어넣었다. 홍길동 콤마 썼습니다. 콤마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인용보 찍고 age 이렇게 해서 인용보 섞어서 사용합니다. 땡땡 쓰시고 30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그 정보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브젝트로 표시를 한 거죠. 딕셔너리로 표시를 한 겁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를 쓸 때는 프린트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d.nam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실행해 보시면 실행했습니다. d.name이 지금 오류가 막 수 있어요. 딕셔너리에서 얘 지금 오류 나고 있습니다. d. 이렇게 썼더니 이게 오브젝트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그래서 대괄호 열고 대괄호 씁니다. 대괄호 열고 대괄호 써가지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항목 이름을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네임이 키 에러입니다. 홍길동이라는 키 에러라서 얘가 그래도 홍길동인지는 알고 있는데 얘가 키가 오류가 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키를 쓰실 때는 여기 네임이라고 쓰는 게 그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여기서 파이썬에서 합니다. 파이썬에서 인용보를 찍었으면 인용보를 찍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자. 실행을 해보시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이쪽 위에서 인용보를 안 찍어요. 인용보를 안 찍고 그냥 네임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네임 이렇게 인용보를 안 찍고 사용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가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네. 그 교재에서는 인용보를 찍었죠. 쌍따옴표나 따옴표는 한번 보시면 제가 그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찍으시면서 그 쌍따옴표나 따옴표는 이제 구분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따옴표 밑에 걸 따옴표로 찍고 실행해 보시면 이제 되죠. 얘는 그냥 문자열이다 이런 얘기예요. 키를 문자열로 쓰고 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쌍따옴표와 따옴표는 구별하지 않는데 이 인용보 따옴표나 쌍따옴표가 안 찍힌 거와 찍힌 거는 구별을 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할 때에 이걸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그 나의 이름은 F 여기서
이렇게 한 개만 찍어봤고요. 이제 형태를 만들어서 찍어보자. 그래서 패스 아니고 패스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실행할 때 패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패스라고 나오는데 그 뭔가 if 구절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실행을 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패스 씁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 패스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F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F라고 쓰고 그냥 쌍따옴표 찍거나 따옴표 찍어서 나의 이름은 쓰시고 중괄호 열고 D 점을 쓰지 않고 대괄호가 잡고 해서 뭐 name 이 정도 찍어야 됩니다. 찍으시고 name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예. 입니다. 나이는 중괄호 열고 D 대괄호 열고 age 이 정도 한 개 썼는데 그 두 개 쓴 거하고 똑같이 age 쌍따옴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 age입니다. 예. 색깔 보시면서 뭐가 달라졌는지 보시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 그 딕셔너리 가지고 직접 변수를 쓸 때는 변수 이름을 그냥 쓰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 가지고 직접 사용하실 때는 딕셔너리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낼 때 대괄호 점을 안 쓰시고 대괄호 대괄호 걸 쓰는구나.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시다. 제이슨 데이터에서는 점을 썼는데 지금 현재는 점을 안 쓰고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렬 방식은 오른쪽 왼쪽 가운데 정렬 이거는 동일하게 사용이 된다. 7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 문자 72페이지에 해당되는 포맷에 해당되는 대체 문자도 사용 가능하다. 대체 문자 쓰시고 소점 이하 마찬가지 처리가 되도록 되어져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포맷 만들 때 지금 이제 그냥 저희가 대체 문자를 써가지고 퍼센테이지 뒤에 문자열 뒤에다가 형태에 대한 문자열 앞에다 쓰고 대체 문자인 여기 특수기호 퍼센테이지 S, 퍼센테이지 D 이렇게 쓰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 순서에 맞춰서 쓰시고 이게 데이터가 두 개, 세 개인 경우에는 가로를 갖고 써라. 가로를 쓰시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그 첫 번째 데이터랑 맞아야 돼요. 첫 번째 데이터랑 맞아서 이게 첫 번째에 들어가고 두 번째에 있는 게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원시적이죠. 그냥 이제 들어가서 처리가 된다. 이게 이제 자바에서는 프린트 F라는 게 있는데 프린트 F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바의 프린트 F 사용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이제 첫 번째는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는 두 번째 퍼센테이지 있는데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변형해서 변형해서 사용하시는 것 중에서 사용하는 게 포맷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맷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중괄호고 중괄호가 이때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중괄호고 중괄호 퍼센테이지를 안 쓰고 중괄호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게 되고 만약에 중괄호고 중괄호를 그냥 찍고 싶어요. 그럼 두 개 써라. 두 개. 이렇게 두 개 쓰시면 중괄호고 중괄호를 그냥 찍게 된다. 아시겠죠? 두 개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이제 이렇게 포맷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실 거는 포맷은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와 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사용한 거는 이제 아규먼트에서 키 이꼬르 땡땡 밸류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값만 넣으시면 여기 0번부터 처리되니까 이게 0번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얘는 1번입니다. 그럼 1번에 해당되는 것이랑 1번은 1번으로 0번은 0번으로 이렇게 인덱스 번호로 세팅이 돼서 사용이 된다. 저희가 이렇게 이름으로 키에 해당되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중괄호 열고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이때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덱스를 쓰시면 오류납니다. 오류나서 넘버는 넘버로 데이는 데이로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보여서 매칭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덱스와 같이 쓰는 인덱스를 같이 쓰는 거와 만약에 이름을 같이 쓰는 게 혼용되어 있다. 그러면은 인덱스를 먼저 쓰는 거를 앞에다가 인덱스를 전부 다 콤마를 이용해서 다 쓰시고 그 다음에 키에 해당되는 걸 맨 뒤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건 F 에 해당되는 거. 정렬은 뭐 왼쪽 정렬, 얘는 오른쪽 정렬, 얘는 가운데 정렬. 그러니까 크기가 일반 데이터보다 더 적어야 나머지는 블랭크나 다른 걸로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F 포맷 해서 F 다음에 문자를 그냥 쓰시고 변수나 위에 있는 변수나 객체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뿌릴 때 보통 사용하는데
중간하고 중앙 사이에 저장한 데이터를 뿌리거나 데이터 값을 입력할 수도 있고 연산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도 있으십니다. 써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전체 크기 몇 자리로 하고 가로 정렬 이런 거 가능하시고 아시겠죠? 가능하시고 저희가 채우기 뭐 이런 거 가능하십니다. 가로 정렬이나 외투 정렬 이렇게 전부 다 가능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다.